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제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소식은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구에로는 이번 시즌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남은 경기에서 어떤 역할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6월 말에 이제 무릎 수술을 했고 7주간 경기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챔피언스 리그가 끝나기 전에 동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식이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가졌었지만 아구에로는 자신들의 팀원들에게 아무래도 올 시즌에 다시 돌아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로 갑니다. 네. 아구에로 어제 보니까 움짤로 봤는데 그 인터넷 방송 트위치 하면서 뭐 헤딩골 하나 넣던데 뭐 이상한 뭐 동물 같은 거 나와서 뭐 하는 게임이 있던데 몰라 뭔지 내가 아무튼 막 그 동물 애들 나와가지고 막 동물이라 해야 되나? 그 처음 보는 캐릭터 같은 거였는데 약간 뭐 이게 그 뭐라 무슨 캐릭터라고 해야 되지? 약간 못생겼어 아무튼 무슨 게임인지 몰라. 아무튼 뭐 이상한 거 막 거기서 축구하더라고요. 네. 뭔지는 몰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아구에로가 거기서 이제 축구 게임 같은 거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닝이나 피파는 아닌데 이상한 동물들이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골 넣고 아구에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진짜 우와 막 진짜 골 넣은 것처럼 막 우와 막 그 진짜 엄청 정말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게임으로 골 넣었을 때 그 좋아하는 표정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무슨 게임인지. 내가 아구에로 방송을 안 봐가지고 딱 한 번 봤어. 저번에 메시랑 대화했을 때 전화했을 때 그거.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마르지오가 현재 그 레길론이 뭐 나폴리, 그 다음에 에버튼, 첼시 이렇게 링크가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길론의 이제 세비야 임대는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지금도 이제 세비야가 이 다음 유로파리그 다음 라운드 이제 4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아직도 이 레길론의 스토리는 이어져 가고 있고 레길론은 현재 이제 레알의 맨디, 마르셀로에 이어서 세 번째 옵션입니다. 새 시즌은 다른 팀으로 이적해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지단은 레길론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뭐 다른 선수 뭐 그 왼쪽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뭐 데려오길 또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첼시, 나폴리, 에버튼 들어가 있는데 에버튼은 진짜 낄기 빠빠다. 낄기 빠빠. 다 껴있어 다. 일단 찔러볼 수 있는 건 다 찔러보는 것 같아. 그냥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거 의미 없어. 그냥 일단은 그냥 여러 번 그냥 여러 번 찔러보고 그중에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 돈 얘기하든가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자기들도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찔러보는 것 같아. 그냥 아니 이적 시장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적 시장에 이제 뉴스들이 많은데 안 껴 있는 데가 없어. 공격수, 수비, 미드필더, 이선 막 진짜 전 포지션에 다 껴 있어. 골키퍼 빼고. 그 골키퍼는 살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피포도 계속 쓸 건가 봐요. 별론데. 아무튼 골키퍼 빼고 다 그냥 다 껴 있어요 지금. 중앙 수비에 뭐 또 막 김민재도 들어가 있다가 막 공격수에 뭐 황희찬도 들어가 있다가 막 급시 영입을 하든가 제대로 저기 뭐야 하지도 않으면서 자 다음 소식은 이 포르투갈 리그의 브라가가 가이탄을 영입했습니다. FA로 이제 데려왔고요. 32살에 이제 왼쪽과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이선 자원입니다. 계약은 1년 플러스 1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고 하네요. 가이탄도 진짜 막 그 뭐 라리가 있다가 중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포르투갈 갔다가 바쁘네요. 말년에 진짜. 험멜이네 유니폼이 브라가가. 아 험멜. 험멜도 나름 저 마크는 이쁘다. 무슨 마크인지 모르겠네. 뭐 벌이야 뭐야 뭐 저울이야 뭐야.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전하길 라카제트가 유벤투스에 관심을 받고 있고 아스날은 현재 뭐 적절한 가격이나 아니면은 수업들도 자신들은 이제 뭐 좀 거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바메양은 아스날과 재계약해서 남을 것으로 보이고 라카제트가 오히려 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이적 자금이 필요하고 라카제트는 팔릴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온스테인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라카제트 영입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이제 피를로가 새롭게 유벤투스 감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입되는 선수들의 뭐 리스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여름에 유벤투스도 이제 이과인이 팀을 떠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자를 찾고 있는데 그 대체 자원 중에 한 명이 라카제트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라카제트 잘 안 써요. 쓰긴 쓰는데 뭐 얘가 좋은 애인 거는 뭐 아르테타가 아니까 쓰긴 쓰는데 그렇게 막 아까 라카제트를 뭐 많이 선호하진 않죠. 물론 이 원래 아르테타는 뭐 라카제트 톱에다가 놓고 오바메양 2선에 그냥 페페 2선에 뭐 이렇게 놨었는데 오바메양은 톱에 놔야 되는데 그래야 잘하는데. 아무튼 뭐 라카제트는 그래도 이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AC밀란은 질라탄과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AC밀란과 질라탄은 재계약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이고 이 랑닉이 AC밀란의 새로운 감독이 된다라는 소식에 질라탄이 이제 남지 못하겠구나 밀란에 이렇게 떠날 것으로 보였지만 피올리가 보드진들의 다시 한번 신임을 받게 되면서 랑닉의 AC밀란행 이적이 무산이 되었고요. 네. 선수와 구단 간의 재계약 의지가 다시금 질라탄이 이제 피올리가 있다면 네,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8살의 질라탄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계약서에 서명할 것 같아 보이고 연봉 외에 보너스 조항이 조금 상향되는 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AC밀란이 더 팀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영입을 할 거라는 또 약속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질라탄 잘했지. 또 재개대 후에 코로나 재개 후에 뭐 팀도 잘했지만 또 질라탄도 잘한 건 사실이니까 뭐 재계약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에버튼이 나폴리의 알랑 영입에 근접해 보입니다. 에버튼은 미드필더 알랑의 이적에 대해서 나폴리와 이제 합의하는 것이 거의 가까워진 상태고 두 클럽 간 요구 가격은 450만 파운드 정도 약간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에버튼은 이제 400억 정도를 제시했고 나폴리는 460억 정도 이제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알랑도 원래 나폴리의 핵심 자원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덴메가 더 조금 더 경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이적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나폴리도 뭐 알랑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가격만 맞으면 보내는 거에는 조금 별 다른 제재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마리오 게체가 인터 마이애미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게체는 도르트문트와의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 중에 한 명이죠. 이 베컴이 게체 오라, 우리 팀으로 오라, 마이애미로 오라, 라고 했지만 이제 오퍼는 받았고 확실히 뭐야? 나 이거 보니까 알람이 보통 모두의 마블 신규 캐릭터 프랜세스 마요 저녁 11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어차피 그 캐릭터도 안 줄 거면서 또 한번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11시 금방 돼가지고 봤을 때 들어가야지. 이런 거 게으름 피면은 선물을 못 받아. 뭐 들어가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보자. 뭐 새로운 캐릭터 나왔대요. 근데 이제 모두의 맵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새로운 캐릭터 얻으려면은 다이아 운 좋게 써도 한 5,000개 써야 돼. 5,000개면 현금으로 5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맵을 안 하거든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받고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이아 많이 모아놨어요. 마음 먹으면 뽑을 수 있긴 한데 또 쓰긴 싫으네. 아무튼 이 베컴이 우리 팀 오라, 인터 마이애미로 오라 했는데 오퍼를 받은 것도 맞는데 교체가 그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은 아직은 유럽에 남아서 축구하고 싶다. 벌써 이제 미국 가서 뛸 마음은 아직은 없다라고 하네요. 네. 아, 베컴 되게 멋있네. 아, 난 베컴 뭐 사람들이 목소리 이상하다는데 목소리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도 않던데. 근데 베컴 미국에서 뛸 때 그거 카메라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 이제 베컴이 이제 커피 사러 그 이제 뭐랄까 좀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베컴을 못 알아보더라고. 아, 물론 꼭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그때 영상이 약간 그런 거였죠. 아, 미국에서는 아직 축구 인기가 그렇게까지는, 물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컴은 금방 알아봤겠지만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 뭐 주문할 때 커피를 들고 나올 때 차에 탈 때까지도 아무도 베컴을 알아보지 못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이 영국에서는 이제 베컴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랄까 큰 모니터 스크린에 베컴이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팬들이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컴이 없지만 이제 그 모니터에 이제 베컴 같이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 건데 갑자기 이제 베컴이 나와요. 진짜로. 진짜 베컴이. 거기서 이제 막 영국 팬들은 막 자지러지더라고. 막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맨유 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 뭐 축구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사복 입고 있었는데 그냥 뭐 축구 박물관 이런 데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거기 베컴 나오니까 갑자기 막 여성 팬이건 아줌마건 아저씨건 꼬마이건 막 자지러져 막 하면서 막 너무 좋아서 그거랑 이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이제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 몰카 좋아하는데 그 왜 그 유명한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막 뭐 그 존시나 나오고 막 그런 거 막 그 이제 그런 몰카들 많은데 갑자기 뭐 마사지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사지 받으려고 돌아서니까 막 되게 막 유명한 뭐 연예인이 있던가 뭐 그런 거. 아, 몰카 그래서 재밌는데. 근데 좀 약간 잔인한 몰카는 안 좋아해요. 그 뭐랄까 막 그 특히 연애 몰카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케이블에서 했었는데 그 뭐 여자친구를 거기 이제 모니터 있는 데다 앉혀놓고 그 제 남자친구가 막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뭐랄까 좀 그냥 불쾌해. 그냥 안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 막 이제 막 그 분위기 약간 막 되게 이상해지면서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불쾌해가지고, 네. 그런 몰카보다 이게 좀 이렇게 놀라켜주고 막 그런 게 좋죠. 재밌고 즐겁고. 난 힐링되는 게 좋아. 싸우는 거 말고. 아, 옛날에 했던 거 그거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 되게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반짝 진짜 반짝 핫하다가 또 금방 이제 또 이제 언론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금세 또 이제 인기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이마르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붙을 아탈란타 선수단 전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뭐 1년에 번다고 합니다. 파리와 경기를 앞두는 아탈란타의 화제는 네이마르가 이제 1년에 버는 수입, 그리고 아탈란타 선수들이 1년에 버는 수입, 이런 걸 비교하는 건데, 아탈란타 선수 전체를 다 수입과 비교해도
네이마르가 더 번다고 해요. 네이마르가 1년에 버는 금액이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파리는 뭐 이제 네이마르가 가장 고액 주급자이긴 하지만 은바페가 이제 1년에 한 222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티아고 실바, 수비수 티아고 실바가 이제 155억 정도, 선수들에게 이제 연봉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파리 생제르맹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제 기사였고요. 저거는 어떻게 읽어요? ASR AI? 저거는 뭐, 닉네임이 뭐라 읽어야 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죠? 네이마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없잖아, 사실. 아스라이? 아스라이. 뭔가 약간 일본 캐릭터의 그, 이름 같은, 닉네임 같은 거구만. 맞나요? 아스라이? 일본은 무슨 약간, 애니 같은 그런 느낌의 적인데. 한글이에요? 한글인데 영어로 썼잖아, 근데. 한글로 왜 안 썼어? 영어로 써놓고 한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글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좋은 뜻인가 봐, 되게. 순 우리말인가 보구나. 되게. 약간 뜻이 좋은 건가 봐. 우리 하나 배워보자. 응. 저 아스라이라는 뜻이 뭔지.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이게 뭐랄까 닉네임 같은 거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싸리 아님? 그럴 수 있나? 아싸리를 좀 약간 부드럽게 말한 건가? 언제 답해줘? 이거 마가 뜨면 안 된다니까? 녹화해, 지금 녹화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이따 유튜브 올릴 건데. 무슨 뜻인지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아슬아슬 하거나 까마득할 정도로 멀게. 아슬아슬 하거나 까마득할 정도. 그럼 되게 극과 극이네? 어, 아슬아하다. 어, 일단 하나 배워갑니다. 네. 어디서 누군가 아슬아하다 하면은, 내가 그때 그러겠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지? 내가 어디서 들었지? 네, 아마 딱 그렇게 말할 것 같네요. 네. 아슬아하다. 뭔가 중계할 때, 그, 약간 우리가 그 표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깻잎 한 장, 이런 거. 그럴 때 써도 될까요? 아슬한 슈팅! 이렇게? 왜? 아슬아슬한데? 또 까마득하게 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사람들이 막, 저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하나 배워갑니다. 뭐라도 오늘 하나 배웠네. 뭐라도 하나 배웠는데, 아슬아하다. 하나 더 배웠네. 뭔가 좀 다른 듯? 아니, 아슬아슬하다며. 아슬아슬한 거는 되게 약간 뭐랄까, 아까운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슬아슬한데. 근데 까마득할 정도로 멀게.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이라고. 몰라. 뭐, 안 쓰면 되지, 뭐. 내가 보기엔 설명 잘못하신 것 같아. 보기에 아슬아슬 할 만큼 높거나. 그니까 아슬아슬 하다라는 게, 내가 아슬아슬이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통 아슬아슬 하다고 했을 때는 되게 아쉬울 때, 정말, 아깝다 할 때 막, 이거, 바로 이거 하면 되는데, 막 그런 표현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아스라이 선회하고 있다?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뜻하고 다른가 봐, 그러면.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봤을 때. 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저분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미안합니다. 네. 내가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괜히, 네.
임병수는 누구야? 김병수는 아는데, 강원의 김병수는 아는데, 임병수 노래는 누구야? 임병수가 누구야? 자, 아스날의 오바메양이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누가 말했냐면, 형피셜. 요즘에 뭐, 옷피셜, 아니면 진짜 오피셜, 아니면 뭐, 여러 피셜이 많은데, 이제 형피셜까지 나오네, 형피셜까지. 네. 이 뭐냐면, 오바메양 형이래요, 이 사람이. 뭐 전혀 안 닮았는데, 그, 오바메양 형, 이제, 윌리 오바메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나봐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오바메 형인 걸. 그러니까 이제 이 인스타그램을 해놨겠죠? 근데 이 오바메 형한테 물어봤대요. 야, 만약에 오바메양이 아스날과 새 계약이 동의했으면 윙크 해봐라. 했는데 이 오바메 형이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했나 보구나. 형 피셜 정도면은 맞겠지. 가족 피셜 정도면 맞겠지. 해가지고 네. 이제 오바메양이 아무래도 아스날과 재계약을 맺고 조만간 이 발표가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기사입니다. 아니 카카오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스라이님만 계신 것 같아요. 네. 채팅이 없어. 진짜 목구녕에서 진짜 이 쓴소리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 자체를. 착하게 방송하자. 착하게 방송하자. 이제 할 말 다 하면서 할 수 없다. 정말 목구녕에 진짜 여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여기 진짜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정말 참고 있어요. 네. 말은 내뱉으면 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진짜 내 성격이면은 정말 여기 다 올라가지고 정말 진짜 하나만 하고 싶은데 네. 이제는 정말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네.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누우면 체해요. 일어나세요. 누우면 살쪄. 지금 저녁 먹고 딱 누운 거 아니야?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아레올라 골키퍼죠?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임대를 복귀하고, 레알 마드리드 임대를 떠났다가 파리로 이제 복귀하고, 다음 시즌에는 아마 프리미어 리그로 또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아레올라 골키퍼입니다. 레알로 임대 가서 뭐 경기를 좀 정말 아주 조금 뛰었죠. 근데 뭐 파리에 있어서도 뭐 아주 조금 뛰었을 거예요. 네. 아레올라가 이제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볶음밥 만들어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놀람. 제가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볶음밥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볶음밥을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뭐랄까 중국식 볶음밥은 좋아하는데 그걸 집에서 구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 볶음밥 요리 같은 거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요리책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뭐라 써있는지 알아요? 뭐 어플, 저기 요리책, 유튜브 다 뭐라 써있냐면 볶음밥에 그냥 굴소스, 치킨 스톡 맞아요. 그거 넣으면은 그냥 기본빵을 한다. 최소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데 그것도 기름 양을 너무 잘못 맞추면은 사실 이제 느끼해서 못 먹는다. 아무리 뭐 저기 해도 기름량 사실 기름량이거든요. 그 밥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만은 뿌려야 되는데 이제 그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죠. 이걸 얼마큼 넣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좀 항상 그 요리책 같은 거 보면은 제발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면 아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발 요리 잘 할 줄 모르면 조금씩 넣어라. 간을. 그래서 살짝 먹어보고 조금 더 먹고 살짝 더 먹어. 그렇게 맞추면은 잘 맞출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손이 커요. 손이 커. 그러니까 그 적당히 넣고 조금씩 해야 되는데 손이 크다 보니까 이거 밥도 많이 넣지 기름도 많이 넣지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양념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그때 안 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켈빈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볶음밥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저 혼자 이제 요리책 같은 요리 보면은 이씨 나도 손이 큰 게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다 해놓으면은 한 바가지가 있는 거야. 한 바가지가.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혼자 사는데 1인분만 먹고 싶은데 한 바가지 해놓은 거야.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잘 봐요. 거기 재료도 많이 들어갔지. 맛도 없어 심지어. 그러면 그 진짜 그래도 정말 이거 버려야 되나 아니면 어디에 묵혀놔 다른 거에 써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못 먹어요. 결국에는 뭐 내가 이거 그때 처음에 못 먹으면 아예 못 먹어. 그러면 돈도 많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특히나 국이나 찌개 같은 것들도. 지금은 괜찮은데 저 처음에 미역국 처음 했을 때 진짜 모르니까 자른 미역 사갖고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조금이야? 하고서는 나 혼자 나 미역국 좋아하니까 해가지고 밥 한 공기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미역. 근데 그게 뿌니까 막 진짜 막 미쳐 날뛰는 거지. 그 버리기도 얼마나 힘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딱 제 1인분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뭐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내가 혼자 살아. 근데 1인분만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1인분 용기에 끓이세요. 이게 큰 용기 끓이면 되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 더 넣어야 되나? 또 넣고 더 넣어야 되나? 또 넣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인분 뚝배기나 개인적으로는 1인분 뚝배기를 되게 약간 권해드려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1인분 뚝배기 딱 사면은 정말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이 이제 딱 되거든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다. 근데 이제 막 너무 큰 냄비에 좀 끓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라면도요. 물 한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왜 망하냐면 그런 분들 보면 다 큰 냄비에 끓여. 1인분용 그 냄비에 끓이면 딱 좋은데 큰 냄비에 끓이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계량컵 계량하는 걸 좀 씁니다. 지금. 그 계량하는 거 따로 사셔가지고 또 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려봐요. 풀친에 메시지 사진이 왔는데 이거 볶음밥일까 궁금하네. 한번 보자. 어떤 건지. 볶음밥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게 볶음밥이야? 보니까 이거 사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보여드릴까요? 사진 보여드리면, 왜냐면은, 갤빈님이 더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아니, 이게 볶음밥 비주얼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무슨 소스를 묻힌 것 같은데 보니까, 이 굴소스를 묻힌 건가? 굴소스를 이 정도 묻혔으면 너무 과하게 묻힌 거 아니야? 보니까 약간, 이 떡갈비 같은 거 소스랑 비벼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사진 보내주셨으니까 잠깐 보죠. 잠깐. 네, 길게는 못 보고. 사람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니 근데 혼자 먹는 거면 사실 이렇게 뭐 상관없지. 저는 약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보니까 당근이랑 양파랑 버섯도 들어왔나? 버섯인가 고기인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게 많이 썰었네. 근데 사실 볶음밥 할 때는 요렇게 너무 잘게 쓰면은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정말 빨리. 그러니까 너무 금방 익어가지고 뭐 이제 기름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약간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크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잘게 약간 쓰는 스타일의 볶음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익지 저렇게 작게 쓸면. 근데 이거 완전 조사로운 것 같은데 당근이 이렇게 이거 혹시 칼로 했어요?
이게 다지는 거 그런 거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따다다다 누르는 거? 음. 아니 엄청 조사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완전 조사나는데 그냥 당근 이 정도로 쓸 정도면은 완전 조사나온 거야 진짜. 채썬다 하면 얇게 채썬다 하면 더 쓸었다고. 조사놓는 거 잘하시네. 나도 이제 예전에 내가 했던 음식 같은 생각나가지고. 방송 주제가 뭐냐? 축구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음. 자, 다음 소식은 이제 한국 선수 소식이에요. 황의조 얘긴데 또 이제 보시다시피 황의조 또 기사 났더라고요. 황의조 영입은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이 프랑스 언론 매체인 라디오 몬테카를로 이 스포츠사에서 라디오 방송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많은 이제 기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르도 얘기, 그러니까 이 보르도의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황의조 부분이 나온 게 있어요. 황의조 여기 부분에 언급된 타이틀도 있는데 이 담당 기자인 니콜라 파올로시가 보르도 선수단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르도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팀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르도가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들로 이루어진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그는 말하길 보르도가 현재 백스리 라인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코시엘니 그 다음에 파블로 카스트로 파블로 걔 이제 잘하는 애 있잖아요. 파블로 잘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에드슨 맥스에 이렇게 셋이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는 이 오타비우가 있고 또 시즌 초반에는 조금 뭐 좀 좋진 않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토마 바시치 같은 애들도 있고 소사 감독이 팀을 떠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드프레어도 아주 잘하고 있는 팀의 에이스다. 그리고 황의조 영입은 정말로 좋은 선택이었다. 저번 이적 시장에서 황의조 같은 선수를 찾게 된 것은 정말로 좋은 매물이었고 이 보르도 구단을 생각해 봤을 때 잘 맞는 선수다. 잘한다, 황의조라고 이제 말하면서 칭찬했는데 나는 여기서 칭찬을 뭐 괜찮은 쓰리백, 괜찮은 중원 라인업, 그다음에 공격수의 황의조까지 좋은 영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마지막에 되게 뭐 그러면 뭐 이제 뭐 보르도가 엄청난 상위권 뭐 그렇게 평가가 될까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리그 왕에서 14위보다는 좋은 순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마무리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보르도 구단을 과대평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14위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 마지막에 딱 보는데 14위 갑자기? 아니 뭐 좋은 수비, 좋은 백스리, 좋은 미들라인, 좋은 이선 자원, 그리고 이제 뭐 드프레드가 이제 팀의 득점원을 또 도와주고 있고 앞에 황의조까지 했는데 그래도 14위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을 만하다. 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지.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황의조 이 타이틀로 된 기사가 나와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봤습니다. 저 아시겠지만 저 황의조 진짜 좋아해요. 아니 맨날 어제는 뭐 누구 좋아한다고 한국 선수 다 좋아하는 편인데 황의조도 제가 이제 유럽 가기 전부터 이제 국대에서 좀 많이 뭐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황의조를 왜 좋아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안정환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안정환. 지금은 이제 뭐 선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정환이 선수 시절에 잘생겨서도 좋아했지만 저는 안정환의 그 슈팅 스킬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나 안정환이 자기만의 그 슈팅 스킬이 있었는데 그 허리를 잘 썼어요. 제가 황의조 얘기할 때마다 허리를 되게 잘 쓴다라고 말하는데 황의조는 그러니까 이제 가마차는 그런 슈팅, 특히나 이제 슈팅이 엄청 세진 않지만 정확도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좀 가마차는 슈팅이나 크로스나 그런 걸 많이 선호하는데 그렇게 차려면 허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베컴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뭐 베컴 뭐 슈팅폼 이렇게 쳐보시면은 베컴도 허리를 정말 많이 써요. 그 이제 이 공을 가마차는 데 있어서 이 허리를 접으면서 조금 더 많은 면을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력을 더 많이 거는 거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정환이 그걸 너무 잘했고 황의조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황의조 볼 때마다 저런 슛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공격수 중에 몇 없다. 요즘에는 뭐 물론 할 줄 아는 선수들 많겠죠. 축구 선수인데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전에서 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황의조는 그걸 유럽에서도 실전에 보여주면서 그 보르도에서 저번 시즌 황의조가 크게 감아서 넣었던 골이 몇 골 있어요. 한두 골 정도 있는데 그 제가 중계했던 적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황의조가 이제 그런 허리 쓰는 스킬을 쓰는 걸 보면서 간바 오사카 때도 그런 골로 많이 넣었어요. 정말로 잘했고 활동량 많고 뭐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황의조 너무 막 그 내려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감독 잘렸어요. 잘린 건 아니지. 소사 감독이 이제 팀의 야망,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사 감독 데려올 때는 아니 뭐 어떤 시즌 뭐 투자해주고 그 다음 시즌 더 뭐 해주고 이런 게 약속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보르도도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런 약속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사 감독이 이제 보드진과 약간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만뒀어요. 새로운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감독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지. 황의조를 이런 애를 왜 수비까지 내렸어? 그냥 공격에 더 묻혀서 이게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사 감독이 일 좀 이렇게 내려 쓴 이유가 있구나. 수비가 좀 좋구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새로운 감독이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그 감독이 어떻게 할지 황의조를 어떻게 쓸지 뭐 톱에 쓸지 이선에 쓸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써봐야 알지. 축구 위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 어디 있을까요?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의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고 팬이에요. 네. 만약에 수원에 뛰었으면 정말 팬질 열심히 했을 텐데 성남에서 뛰었던 선수라. 네. 아무튼 이제 황의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잠깐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멀리서 찍었다. 씨. 그리고 김민재 얘기. 네. 또 김민재 얘기가 또 나왔어요. 김민재 얘기가. 수비를 위해서 쿤불라와 김민재 사이에 있는 라치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치오는 쿤불라와 김민재 사이에 있고 라치오는 항상 쿤불라를 시야에 두고 있지만 협상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멈춰 있으며 수비수에 대한 경쟁은 크다. 협상이 풀리지 않아서 다른 수비수를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김민재. 그래서 김민재에 대해서 라치오가 또 이제 뭐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라치오는 김민재에 대해서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니스에서 또 자유계약으로 풀려 있는 말랑사르, 수비수 말랑사르도 라치오의 이 레이더 안에 있지만 라치오는 쿤불라, 그 다음에 김민재,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랑사르까지 3순위까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라치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는 이상적인 후보가 쿤불라 다음 김민재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라치오가 칼시오 메르카토에서 쿤불라 그리고 여기 김민재 써있죠? 네, 김민재 이렇게 제목에 써있듯이 네. 바로 어제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계속 김민재가 링크가 될 때도 라치오 얘기도 나왔었어요. 계속 원래 라치오도 뭐 김민재 관심이 있다, 뭐 아인토베 뭐 이런 데 나왔었지만 계속 함께 이제 언급이 됐던 데가 이 라치오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기사에도 나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이곳에서 말하는 거는 쿤불라가 1순위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쿤불라 1순위고 쿤불라가 이제 안 되면 뭐 김민재를 이제 노려보는 것 같긴 한데 라치오 좋죠. 라치오가 이제 뭐 시즌 초반 그 다음에 중반 초중반 이렇게 말하겠다. 초중반 때도 막 우승권인데 막 달리는 팀 중에 한 팀이었어요. 물론 4위를 했기 때문에 챔스를 가는 팀이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좋은 팀이죠. 좋은 팀이고 뭐 저야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뭐 라치오로 간다 해도 뭐 라치오 엄청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다 나이스해, 다 좋아.
근데 지금 김민재 얘기가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어서 사실 뭐 괜찮은데 좀 확실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도 제가 다른 기자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김민재 이야기가 9월 달까지도 이제 뭐랄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 5일까지가 이적 마무리가 되는 그 날인데 9월 말쯤에도 김민재가 토트넘에 못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민재 이야기가 좀 질질 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베이징도 좀 더 팀의 순위를 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계속 조금 질질 끌어질 수가 있다고 해서 저도 약간 그 뭐 이런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김민재에 대해서 너무 언제가 빨리 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네. 제가 봤던 그 기자님은 9월달 말에도 이 베이징과는 지금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베이징이 그때까지도 안 보낼 수 있다. 베이징의 입장은 자기들이 이제 뭐 베이징의 입장을 저번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베이징 입장은 쓸 수 있는 날까지 쓰고 싶어 한다. 쓸 수 있는 날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 10월 5일까지니까 일단 그 전 안까지 계속 뭐 이제 김민재를 좀 써가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런 걸 좀 뭐 베이징 거안 쪽에서는 좀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말하시는 거 봤을 때는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좀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뭐 기다려 보면서 좋은 소식만 나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저 김민재도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김민재 진짜 좋아하는데 씨 제발 좀 유럽 갔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라리가 그라나다가 고날롱을 영입했습니다. 로마에서 임대로 데려왔었는데 완전 영입조항을 발동시키면서 이제 2023년까지 이 고날롱을 영입했다고 해요. 네. 쿠보가 이 입단 기자회견, 비아레알로 이제 임대 갔잖아요. 여기 입단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우선 시합에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의 1년간 임대 이적으로 이제 비아레알 소속이 된 쿠보가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고 비아레알 클럽의 컬러에 대해서 물어보자 아직 이제 트레이닝 복도 한 번밖에 입어보지 못했고 훈련도 잠깐 했는데 좀 뭐 나의 색으로 비아레알에 좀 물들고 싶다. 본인이 그 자기가 비아레알 색깔에 물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팀에서 목표는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큰 목표를 내가 뭐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가능한 한 높은 순위로 이제 시즌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유로파 리그를 나가는 팀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확실한 결과를 남기고 싶다. 우선은 자기 입장에서는 시합에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고 구체적인 것이 좀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과 할 수 있는 이제 뭐 행동 같은 걸 잘 이제 어필해서 시합에 우선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출전 기회를 잡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겠다라고 이제 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치미카스 소식 끝나나요? 어떤 치미카스 소식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혹시 본인이 이제 기다리는 소식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비아레알 좋은 팀이죠. 또 에메리 감독도 있고 에메리 감독이 또 원에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에메리 감독이 레알에 원에서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로 이적했다고 해서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하세요. 어제 거 안 보셨군요. 하하하하. 그럴 수 있죠. 바쁘면. 치미카스 소식은 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바쁘시면 시간 날 때 한번 어제 걸 봐주세요. 맨유는 이 산초 협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제이든 산초는 내년에도 도르트문트에서 뛸 것이며 맨유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떠났고
도르트문트 동료들은 산초가 잔류할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어디 찾아볼게요. 어제 그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초반부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치미카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산초는 지금 많은 계속 독일 언론들이 뭐라 말하냐면 진짜 이렇게 말해요. 끝났다. 추호크 단장도 끝났다. 산초 남는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남을지 계약은 2023년까지지만 얼마나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다음 시즌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산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대가 결국엔 맞지 않아가서 가격대 결국엔 맞지 않아서 이제 맨유도 이 가격엔 못 산다. 우리가 아무리 뭐 산초를 원하지만 이 가격대 못 산대 가지고 지금은 뭐 대안 선수가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산초를 대안할 선수. 그러니까 영입 없이 갈 것 같진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대안이 이제 몇 명이 나오고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뭐 맨유와 뭐 링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산초는 뭐 나중에는 올 수 있겠죠. 나중은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는. 근데 지금은 올 시즌은 진짜로 이제 도르트문트도 그래 우리도 이제 우승 도전하려고 하고 거기 산초가 필요해. 산초가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처럼 나 무조건 보내줘, 나 무조건 가고 싶어 막 뭐 호이비에르나 과거 쿠티뉴나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산초는 못 가면 못 가 괜찮아요. 나 도르트문트에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상황이라 뭐 굳이 뭐 산초가 뭐 여기서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팀하고도 문제가 없고 도르트문트도 산초한테 조금 큰 금액의 연봉을 올려줄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지금 상황은 조금 상황이 이제 진짜 안 오는 정말 안 오는 게 아니지. 산초는 사실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오는 거지. 맨유가 제일 안 할 거기 때문에 1680억은 도저히 못 주겠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영입했습니다. 이 등번호는 5번, 이 벨통원의 번호를 가져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우스햄튼에서 뛰었던 이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으로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오게 되었네요. 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이제 유니폼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노멀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잘했어. 사우스햄튼에서는 부상도 없이 진짜 경기도 많이 뛰고 활동량도 많고 중원에서 막 싸부작 해준 거 많고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수가 마침 잘 왔죠. 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스타일이 생각해보면 무리뉴 스타일에 다음은 이제 토트넘에서 사우스햄튼을 이적한 선수죠. 좀 전에 이제 호이비에르는 사우스햄튼에서 토트넘을 왔다면 이 선수는 토트넘에서 사우스햄튼을 이적했습니다. 카일 워커 피터스가 완전 이적했습니다. 23살의 풀백이고 사우스햄튼과 5년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로 잠깐 6개월 갔다 온 선수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우스햄튼을 완전 이적했는데 뭐 일단 이 기사에서는 이 호이비에르와 뭐 카일 워커 피터스 수업들 아니다. 별개의 딜이다. 호이비에르는 호이비에르, 카일 워커 피터스는 카일 워커 피터스 이렇게 딱 별개의 딜이라고 이제 약간 선을 그어는 거 봤을 때는 네. 뭐 그런가 보죠. 뭐. 아니 왜냐면은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한 명이 왔으니까 그리고 토트넘에서 사우스햄튼 한 명 갔으니까 뭔가 수업딜 느낌이 나긴 했는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니라고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믿어줘야지. 어차피 얘는 뭐 무리뉴가 안 쓸 선수기 때문에 오리에도 판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밀란이 그쪽 자리에 선수가 오긴 한 것 같아요. FA로. 그래서 안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리에는 밀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리에 안 오면 안 가면 남겠죠 뭐. 그치.
근데 그 말이 맞죠. 어차피 안 쓴 선수라 팔 수 있는 가격에 팔고 뭐 돈을 좀 더 보태든 뭘 하든 뭐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선수 데려오는 게 쓸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겠지. 파는 건 파는 건데 영입이 안 되면 뭐 그는 뭐 토트넘 잘못이지 뭐. 뭐 어떻게. 영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나름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이고 런던 팀이고 인기 클럽인데 토트넘이 부르면 와야지. 토부와 몰라요? 이모빌레는 자신이 말하길 뉴캐슬로 이적할 뻔했지만 뉴캐슬이 이제 사우디 관련된 곳에 인수가 실패가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빌레는 뉴캐슬로 갈 뻔했지만 사우디 그룹의 인수 실패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모빌레는 라치오와 함께 이번 시즌을 득점왕으로 마쳤고 36골을 넣으면서 골든슈도 받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은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이끄는 사우디의 인수합병 대상이었으나 거래가 결국 무산되었고 이모빌레는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기간 동안 뭐 이제 그들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을 뭐 알아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그 이제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고 사우디 그룹이 이제 인수를 철수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영원히 라추에 남을 예정이다. 재계약이 이제 3년 남았기 때문에 내가 35살이 되는 3년 뒤에 계약이 만료될 것이다. 사실 자신이 라치오 오기 전에 나폴리 팀과도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했는데 뭐 이적이라는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나폴리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하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시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라치오가 자신에게 준 것들을 생각해보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라치오에 평생 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골 시원시원하게 넣던다, 진짜. 이모빌레. 라치오에서 그 골 넣은 거 보면은 진짜 골 시원시원하게 넣더라고. 엄청 시원해. 마지막 뒷심이 부족했던 울버햄튼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쳤습니다. 세비야전에서도 이제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빠른 공격을 몇 차례 펼치면서 이제 전반 11분 아다마 트라우레가 저돌적인 돌파를 박스 안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PK를 얻어낼 때까지만 해도 오호 이 울버햄튼이 이렇게 되면 4강을 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라울 히메네즈의 킥을 이제 보는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밀집 수비로 이제 세비야의 공세를 좀 견뎌내는 듯 했지만 후반 43분 정말 끝나기 직전 88분에 오캄포스의 백헤딩 그 정도는 백헤딩이라고 해야겠지? 그 정말 기가 막힌 헤딩에 이제 실점하면서 울버햄튼의 꿈도 스포로 들어가게 되었죠. 경기가 좋게 말하자면 그냥 정말 끈끈하게 이제 철옹성 같은 약간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고 다르게 말하자면 졸라 지루했어. 졸라 지루했다고. 다르게 말하자면 좀 공격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양팀 다 좀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물론 세비야가 많이 그 밀어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더 이게 좀 더 빨리 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기 끝나기 직전에 이제 골이 나왔죠. 자, 다음 소식은 파리의 마지막 훈련에서 이카르디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마지막 훈련에서 음바페는 뭐 어찌됐든 간에 경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마지막 훈련에서 이카르디가 엉덩이 부상을 입은 것 같고, 일단 훈련은 다들 뭐 어쩌지 해가지고 끝을 냈는데, 이카르디는 원래부터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본인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고 튜엘 감독도 쓰고 싶으니까 이제 훈련에 좀 복귀해가지고 어떻게 뛰어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다쳤던 데를 다친 건지 아니면 다른 부위를 다치게 된 건지는 사실 좀 지금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게 돼도 만약 이카르디가 명단에 들어가도 선발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마지막 훈련에서 이제 파리가 사사이로 이 전술훈련을 했는데 튜엘 감독이 또 전술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 뭐 그 전술 훈련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변동폭을 조금 이제 가중해 두더라고요. 네. 음바페도 부상 아닌가요? 좀 전에 음바페 부상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디마리아도 징계를 못 나오는데, 맞습니다. 디마리아도 징계를 못 나옵니다. 네. 누적이에요, 누적. 자, 다음은 에릭센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호이비에르에게 굿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 토트넘의 선수였죠. 이 에릭센이 자신의 덴마크 대표팀의 동료이기도 한 호이비에르가 토트넘 이적에 이제 축하한다, 굿럭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 사우스햄튼에서 호이비에르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호이비에르가 5번 유니폼을 받고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 선수로 뛰게 되었고, 지난 시즌 도중에 토트넘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에릭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토트넘의 이제 호이비에르 이적에 이제 리치하면서 이제 저런 메시지를 대표팀 동료에게 저기 전달해 준 거죠. 네. 나 SNS 안 해가지고 볼 때마다 어려워. 볼 때마다.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어렵고, SNS를 안 하니까 좀 할 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짜잘짜잘하게라도 좀 할 걸.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요. SNS 하면 방송 홍보도 많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팔로워 수가 많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챔스 예선, 그러니까 2020-21 시즌 챔스 예선이 이제 꼬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소보 출신 두 번째 선수가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프랑스 리옹 말고 니옹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이제 드리타와 림필드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경기가 연기되었다라고 UEFA가 발표했습니다. 이 스위스 보건당국은 다른 선수단과 접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리타 팀 전체를 격리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월요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난주 초에는 분명히 음성 반응이었는데 이제 그 드리타와 인테르 에스칼데스와의 경기 직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선수는 다른 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격리가 되었으며 지금 그 팀의 전 선수단이 일단은 스위스 전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뭐 추후로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조금 일정이 아무튼 연기가 되면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비아리알이 이 코클랭을 영입했습니다. 이종료는 180억 선이라고 하고 계약 기간은 4년을 맺었다고 하네요. 발렌시아에서 꺼끌랭 영입했어요. 이 발렌시아도 지금 꼬바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고 하는데 참 스페인이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이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도 이 꼬바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프리시즌 훈련에 9명이 이제 참여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꼬바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그 증상은 무증상이고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선수는 리스본으로 향한 챔피언스 리그 선수단과는 아예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이제 뭐 아직 상관없대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발렌시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 스페인 클럽에서 막 계속 확진자 나오다 보니까 아우 불안불안하네요. 진짜 불안불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전하길 첼시는 밀란의 바카요코 임대 제의를 거절했으며 첼시는 오직 완전 이적만을 이제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피올리가 재계약한 이후에 새롭게 클럽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고 이제 또 바카요코를 데려오고 싶어합니다. 현 이적 시장의 우선순위는 이제 밀란은 이제 질라탄이 이제 재계약할 게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카요코 를 데려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이고 밀란이 이제 근데 영입보다 완전 영입보다는 임대를 한 번 더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첼시는 그거에 대해서 논업 무조건 완전 이적만 원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임대를 제의한다고 해도 첼시는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접촉은 근데 이제 첼시와 이제 밀란의 이 바카요코 건으로의 접촉은 구체적이며 향후 며칠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긴 한데 임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J리그 사간토스 네. 팀이 코로나 집단 감염 의심이 돼서 오늘 리그컵 경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J리그는 오늘 이제 원래 이제 에디온 스타디움에서 히로시마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사간도스 경기를 중지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며 사간도스는 어제 그 사간도스 감독인 김명휘 북한 국적의 감독이래요. 네. 김명휘 감독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감염 확진을 발표했고 이제 김명희 감독이 3명의 접촉자가 있었다고 했고 뭐 스태프였지만 이제 클럽은 그래도 이 클럽에 관련된 사람들 다 89명을 다 대상으로 독자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추가로 선수 스태프 몇 명이 양성 또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예 집단 감염 발생이 의심돼서 뭐 지금 다 아예 그냥 차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축구 관련된 이 코로나 얘기는 아닌데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막 그 동네에 나오면 거기도 우리처럼 뭐 확진자가 있다 이 동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확진자를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주소 알아내서 거기에 집에 뭐 돌을 막 던져서 뭐 창문을 깬다든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뭐 죽어라. 뭐 이런 거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못 살게 운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일본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막 그거 막 진짜 오히려 더 괴롭히고 막 그런 그 영상이나 그다음에 막 유리창 깨진 거 그리고 그 실제 확진자가 인터뷰하는데 막 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기 이제 SNS를 뭐 와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가족들한테까지도 막 죽어버려라 뭐 딴 데 이사 가버려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엄청 괴롭힌다고 나오는데 너무 좀 안 됐더라고 진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들도 진짜 뭐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고 까놓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축구 얘기는 아니지만 전 진짜 힘들겠다. 가족들도 힘들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다들 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확진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검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확진자 아니야. 나 사회생활 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말해버리면 회사 못 나가고 하다 보면 막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막 따돌림 당하고 뭐 괴롭힘 당할까봐 오히려 확진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확진자하고 만났을 동선이 있기도 한데 오히려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잠재적인 확진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 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슬펐어. 그 보는데 진짜. AFC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하길 올해에는 그 월드컵 예선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예선이 없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의 이제 현재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서 피파와 AFC는 2020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국제 경기 기간에 예정되어 있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국 아시안컵 2023년도에 할 거, 그 예선들의 경기들을 원래 할 수 있는 이제 기간대였는데, 안 한다. 해가지고, 네, 지금은 오히려. 그, 우리도, 이제, 이제, 올림픽 대표팀, 선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국이렇게 웃긴데, 그러니까 해외파들을 못 부르잖아요. 네, 왜냐면, 해외에서 오면은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경기를 못 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 있는 선수들 그 국대 뽑고 올림픽 대표팀 뽑아가지고 그래서 뭐 팀 벤투어, 팀 학범슨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2020-21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팀들이 확실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울버햄튼이 세비야한테 지면서 탈락했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또 챔스를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이제 변동폭이 있을 뻔했는데 변동폭이 생기지 않았다 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유럽 대항전 나간 팀들 정리를 해보면 리버풀 챔스 조별 바로 가고 맨시티 챔스 조별 바로 가고 맨유 챔스 조별 바로 가고 4위 챔스 조별 바로 가고 이렇게 가고 레스터 시티가 유로파리그 조별 바로 가고 FA컵 우승한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조별 바로 가고 6위를 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네. 쉽게 말하면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존나게 뛰어야 된다. 바빠 죽겠는데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리그도 개막하는데 리그컵도 할 거고 FA컵도 다 할 건데 바빠 죽겠는데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또 뭐 해가지고 뭐 바빠 죽겠는데 더 바쁘게 생겼다 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위까지 챔스 가고 5, 6위 레스터 토트넘인데 이제 FA컵 우승한 팀이 조별리그를 바로 가기 때문에 5위한 레스터, FA컵 우승한 아스날이 조별리그 바로 가고 토트넘은 2차 예선부터 다시 한번 존나게 바빠졌다. 리버풀이 역대 최고인 1억 7,500만 파운드의 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1억 7,500만 파운드, 2,700억의 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모두가 방송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통해 최대 이제 5,100억을 이제 약간 시즌을 나눠서 이제 받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럽의 이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줘도 문제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나눠서 야곰 줄 이제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고 모든 결정은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이제 수뇌부와 이제 회장단이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우승 타이틀로 이제 리버풀이 1억 7,500만 파운드의 상금과
TV 방송 수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리버풀에게 아주 큰 금액이 이제 들어온 건데, 몰라. 자꾸 돈 없다고 막 짱나게. 티아고 빨리 데려오라고. 아씨, 막 부상으로 누워도 되니까 티아고 데려오라고. 지금 미네는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만, 잘만 하더만. 데려오라고, 씨. 돈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승질나게 하지 마라, 진짜. 이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가 몇몇 팀들과 링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몇몇 팀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인터밀란 이런 팀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램파드는 벤치렐 또는 레길론을 영입하고 싶어하며 적절한 오퍼가 들어오면 자유롭게 이제 뭐 이런 팀들을 갈 수 있게끔 아까 언급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인터밀란을 갈 수 있게끔 알론소도 이제 보낼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라이벌리하게 뛰고 있는 에메리송은 무조건 보내고 알론소도 팔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첼시가 이제 그러니까 알론소가 이적하는 금액료로 원하는 금액이 이제 3천만 유로 정도, 400억 넘게 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400억 넘게 얘한테 줄 수 있는 클럽이 있을까? 다시 뭐 세리아 가든지. 알겠어? 나인틴 미닛에서 보도하길 맨유가 덴벨레를 영입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단장 추어크는 제이든 산초가 다음 시즌에도 이 도르트문트에 남을 것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말했고, 산초는 이적할 뜻을 좀 밝혔었지만 뭐 이제 도르트문트가 공식 입장을 추어크 단장이 좋게 말했다면 뭐 못 간다고 봐야죠. 네. 뭐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가 정한 1680억이라는 금액을 맨유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맨유는 영입 대안으로 이제 코망이나 더글라스 코스타도 고려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우스만 덴벨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는 확실한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부상이 많았죠. 3년 동안 이제 74경기에 출전했고, 올 2월 달에는 이제 햄스트링 수술도 받아가지고 아직도 몸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유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인티 미닛이 여기가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있는 언론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뭐 아무튼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 곳곳에서 물론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덴벨레 얘기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 가십거리로라도 덴벨레가 맨유랑 조금 언급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도르트문트 잘했잖아. 그렇더라고요. 네. 잠깐만. 나 왜 이 사진이 나왔지? 이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다음 소식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메시의 소식이에요. 네, 메시가 평상시대로 이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메시가 미넨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고, 현재 붕대는 감고 있지만, 이는 이제 뭐 아파서 감았다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 혹시라도 뭐 또 이제, 걱정되니까 예방 차원에 이제 붕대 감은 것이라고 하고, 바르셀로나에게는 아주 다행인 소식일 것입니다. 메시는 나폴리전에 이제 쿨리발리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 차여가지고 부상을 입었고, 뭐 그나마 또 다른 희소식은 네, 또 덴벨레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훈련을 좀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덴벨레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이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를 조금 그래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일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시가 또 원래 메시가 나오네 못 나오네 막 그 얘기 많았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그것도 선발로.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펜코 분들도 항상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네. 다시 한번. 펜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